중부지방에 극한 호우를 쏟아낸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집중호우 상황 알아보고 장마 이후 이어질 태풍과 폭염 소식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죠. 지금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굉장히 폭이 넓은 거의 전남과 경남을 뒤덮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부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한 20에서 30mm 정도로 거센 비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전남,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마도 비구름이 이제 보통 대기의 흐름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해제가 되고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비구름대가 좀 남쪽으로 이동을 한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얼마나 언제까지 비가 내릴까요? 오늘 남부지방은 거의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정체전선, 그러니까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남하를 했고 지금 올해 두드러지는 그 장맛비의 패턴이 계속 그 정체전선 사이에서 저기압이 발달을 하거나 아니면 서해상에서 이 장마전선을 활성화시키는 장마전선상에서 비구름을 활성화시키는 저기압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활성화시키면서 이들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고 소강 상태지만 오늘 그래도 산발적으로 수도권 지역으로도 비가 좀 내리는 곳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장마 특히나 이제 중부지방, 남부지방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쏟아내리고 있는데 지반이 굉장히 좀 약해진 상황이잖아요. 산사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수도권 지역은 이제 비가 그쳤다고는 하지만 특히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사나흘간 내린 비의 양이 600mm. 네. 그러니까 이들 지역에 내려야 될 비의 양이 1년 동안에 내려야 될 비의 양이 절반 정도가 이미 내렸는데 문제는 절반이 내리더라도 좀 오랜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내린 비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시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계속 내려고 누적이 됐을 경우는 낫을 텐데 지금 최근 한 3, 4일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한 비가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가 비금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으로는 산사태주의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산사태주의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토양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양 함수율이 80% 정도에 아직까지도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는 그쳤지만 아직까지도 산사태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는 경북과 전북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입니다. 보통은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위기경보가 발령이 되는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중에 3번째 단계, 네. 가장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인 경계 단계가 지금 이들 지역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가 그친 수도권 지역도 여전히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 상황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산사태 이외에 비 예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없을까요? 아니면 또 다시 그렇진 비가 않습니다. 내리나요? 오늘도 수도권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좀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지금의 상황은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가 내리느냐가 좀 중요한 상황인데 네. 일단 오늘 상황은 이제 비구름의 중심대는 남부지방을 지나기는 하지만 다시 내일은 수도권 지역으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저기압, 정체전선을 또다시 활성화시키는 왜냐하면 이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저기압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 지금 올 여름의 장마의 이제 패턴인데요. 보통 이제 예보를 볼 때 어떤 날은 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강수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날은 하루하루 다르게 강수량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비구름의 시스템이 다른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난 그 초반에 내렸던 이제 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시스템이 머무르면서 비를 뿌렸기 때문에 누적 강수량, 그러니까 예상되는 강수량을 한 2, 3일 정도로 이제 넓게 봤지만 지금 같은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매일매일 예상되는 강수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체 전선을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저기압이 계속해서 짧은 간격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구름 시스템이 이전과 좀 다른 것이 많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극한이다, 도깨비다, 그리고 뭐 야행성, 폭우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좀 계속될까요? 그렇죠. 이제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2000년 들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평년값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평년값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30년 동안의 평균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7월 20일 이면은 7월 20일의 평년값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평년값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1991년의 7월 20일의 날씨 더하기 1992년의 7월 20일의 날씨 이런 것들을 평균한 값이 평년값인데 지금 2000년 이후에 들어서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2031년이 되면은 2000년부터 2030년까지의 평균한 신평년값이 나오는데 그 평년값의 경우에는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요즘과 비슷한 그 평년값의 기준으로 좀 나올 것 같거든요. 2000년 이후 들어서 1시간 만에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의 빈도수가 2000년 이후에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리고 과거에는 비라고 하면 우리나라 여름철을 대표하는 비, 장맛비 혹은 1년을 대표하는 비는 장맛비였는데 이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폭염이 지속될 때도 마치 동남아 지역의 스콜성 폭우처럼 이 불안정이 강해져서 더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나기 구름도 굉장히 집중호우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밤에 많이 내리는 형태가 띠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에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을 열어두고 있기는 하지만 태풍이 올라오게 될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강하게 발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단 뭐 장마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의 그런 비가 내리는 형태의 양상이 좀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예전에는 뭐 예보를 보고 목요일, 금요일에 비 오네 이때 딱 대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매일매일 좀 다른 형태의 비가 내리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면 좀 맞춰서 대비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가 바로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네.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능동적인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그런 상황에서 기상 정보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다양한 기상 자료들을 그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수요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에 대한 그런 그 정보를 수집하는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높여져야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이런 보도 채널에서 매 시간 이런 뉴스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는 지금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이지만 네. 과거 그 지금 뭐 한 7, 80대 정도 되시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뭐 8, 90년대에는 이런 뭐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방송의 미디어가 화려하지 않았을 때는 백지에 나와서 예보관이 직접 일기도를 그리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줬을 때도 불편함 없이 날씨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때가 뭐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보기도 쉽고 하는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보기는 보지만 이걸 이해하는 차원에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맞다 틀리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예보의 기술력은 향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보가 틀렸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좀 이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장 이제 기후 변화가 계속 이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1.5도 상승을 꼭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면 당장의 내일 날씨가 아니라 한 치 앞의 날씨도 알 수 없는 정도의 그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것도 결국엔 지구 온난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실시간으로. 조금이라도 변동되는 예보를 빨리 취득을 해서 네. 빨리 습득을 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불심보다는 최신 정보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명심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신 정보에 기울이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제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북한에서 이 환강댐 방류량을 사전에 통보 없이 늘린 사실이 파악이 됐습니다. 환강댐이 이제 임진강 상류잖아요. 그 지역과 또 우리 지역과 맞붙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군남댐과 한탄강댐 근처에 계신 그러니까 경기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북한이 2005년에 임진강 상류의 저수량이 3억 5천만 톤에 달하는 환강댐을 건설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지역에 북한의 이런 무단 방류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피해를 입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역할까지 이제 주어졌는데 이 군남댐과 한탄강댐은 100년 빈도의 홍수를 뛰어넘을 정도이기 때문에 극한의 홍수가 발생을 했을 때도 임진강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대응력은 이미 갖췄습니다. 대비는 가능합니까? 하지만 예. 지금 100년 만의 빈도가 아니라 뭐 500년 만의 빈도, 200년 만의 빈도의 비가 지금 너무나도 빈번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가 지금 필요한데요. 군남댐과 한탄강댐이 완공되기 이전에 2009년 9월에 북한이 예고 없이 방류를 하면서 이때 그 임진강 하류에 있었던 야영객들 6명이 숨지는 그런 예. 이제 아찔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 지금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환강댐 방류 시에는 이제 사전에 우리가 사전에 북한에서 통보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지금 2013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 방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요청을 했는데도 북한에서는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북한 지역도 지금 200mm가 넘는 양의 비가 지난 그 수도권 지역에 우리가 잠잠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이 강한 비가 북한 지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네. 북한 지역에도 상당한 양의 비가 지금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까지 오늘 새벽 6시 반 기준으로 군남댐의 수위는 한 28.2m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계 수위는 40m에서 한 11m 이상의 여유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그 비구름대가 이제 다시 내일이면은 수도권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거고요. 그리고 장마가 끝 무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강한 비구름대가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는 건데 네.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비구름은 벗어났지만 그 비구름은 북한 지역에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장마가 끝나서 폭염이 시작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북한 지역에 이런 강한 비구름대가 밀려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정부는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많은 양의 비가 지금 흡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주변에 임진강 상류 때문에 예고 없이 이제 북한이 방류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CCTV라든지 위성 영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안테나를 이달 중에는 설치해서 북한 때문에 방류 여부를 우리가 통보 없이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대비도 하고 있고 위성 영상 확보 시간도 6시간 이상에서 이제 2시간 이내로 좀 더 촘촘하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좀 미리 그 주변의 지역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비가 그쳤다고 안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실시간 정보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원래는 더위가 찾아온다는 말도 있고요. 앞서서 짚어주셨다시피 이제는 태풍까지 예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이제 주 후반쯤이 되면은 이제 보통은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태풍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태풍으로서의 발달되기 직전에는 이제 열대저기압이라는 형태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아마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그 우리나라 이제 남동쪽 해상, 그러니까 대만 부근의 해상에서 발달하는 태풍으로서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네. 열대저압부가 올해 이제 3번째 태풍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이제 뭐 이번 주 후반이라든지 다음 주 초반에 될 거고요. 만약에 예상되는 경로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이제 과거에 서해상을 좀 관통을 했던 그런 태풍의 양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태풍 굉장히 발달의 빈도도 적고 지금 발생 시기도 보통은 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늘 발생하는 태풍이 5월 말에 굉장히 짧은 시기에 발생하는 2개의 태풍만 지나고 났을 뿐이지 지금 한 7, 8개 정도 발달해야 될 태풍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태풍이 3호 태풍으로 발전을 할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도 태풍은 강하게 발달할 수 있을 만한 기상 여건들이
많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예측 모델상으로 봤을 때도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태풍으로 발달을 해서 예상 경로대로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이 태풍이 가지고 있는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남부지방에 이제 비 소식이 이제 그친다라는 그런 여부 자체도 굉장히 변동 가능성을 높게 이제 열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좀 일찍 그치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오늘은 대비를 하셔야겠지만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없다 하더라도 태풍의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날씨의 변동성 굉장히 크니까요. 계속해서 기상 정보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